네, 안녕하세요. 용산도령의 비전 명리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까지는 갑자순에 의거한 12개의 일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갑술순에 의거한 12개의 일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시분성포태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술순에 의거해서 제일 먼저 갑술부터 살펴볼 건데요. 갑술이 어떤 포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포태적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술인데요. 갑술은 포태로 배속을 하게 되면 양지에 배속이 되죠. 이 양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12신살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천살에 해당이 됩니다. 천살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양지라고 하는 것은 교육, 봉사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갑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갑을 술에 배속을 하게 되면 양지에 배속이 되고요. 술은 지장간이 신정무가 됩니다. 자, 신금은 술토에서 관대지에 들어가고요. 정화는 술토에 배속을 하게 되면 양지, 그리고 무토는 술에 배속하면 바로 묘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 무토는 화토동법으로 화하고 같이 지지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병화 역시도 묘지에 들어가게 되죠. 자, 미로 짐작해보면 여명인 경우에 식신이 임묘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식이 조금 불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지속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신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나온 단어가 있죠. 철새개금이라고 하는 신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침살, 관식, 독림이라고 하는 신살이 있습니다. 지금 살펴볼 이 세 가지 신살은 우리가 앞에서 다뤄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갑술은 간과 담, 그리고 시력, 그리고 인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할 때 그 인후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일주가 바로 갑술일주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새개금이라 함은 자, 활인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분야의 직종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의학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가사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종교인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판사나 검사 같이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타인의 생사를 결정짓는 직업도 이 활인상생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활인이나 의학계와 인연이 많다. 타인을 위해 적선을 많이 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신에게 액을 당할 우려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철새개금의 신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 타인을 위해 적선을 많이 쌓아야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몸을 다치지 않거나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선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심 볼게요. 자, 현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과 침을 뜻하는데요. 자, 갑신, 묘, 오, 신 이 5개의 글자가 바로 현침입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어때요? 약간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그래서 현침인데요. 자, 이런 현침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의학업계, 군인, 양복점 등 의류 제조업으로 성공을 하며 가사, 이용, 미용의 솜씨를 발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직업의 특징이 뭐냐면 총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군이에요. 또한 바늘과 가위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입니다. 아하, 현침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맞습니다. 칼이나 가위, 그리고 바늘 같은 것과 관련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의사, 즉 이 활인상생업을 본분으로 하는 사주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만약에 현침살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종사를 할까요? 정형외과가 맞겠죠. 정신과는 이런 현침살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현침살을 쓰는 직업군은 같은 의사라고 하더라도 수술을 동반한 그런 것에 이 현침을 쓸 수가 있고요. 또한 요리사도 이 현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칼이나 가위를 다루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묘하고 오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실제 그
프로골퍼의 사주를 추명해보면 이런 현침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오화가 물상으로 보면 잔디밭과 관련이 있어서 현업에서 그 프로로 활동하는 골퍼도 이런 글자를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례는 어떤 분이 이 신금하고 뭐 묘하고 원숭이 신자하고 뭐 기타 등등의 이런 현침살이 사주 8글자를 꽉 채운 분이 점을 보러 오셨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뭘 하는데 이렇게 사주에 바늘이 많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분 직업이 바로 타투하는 타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런 현침살을 쓴다는 거 잘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흉한 작용으로 몸을 잘 다치며, 자, 몸을 다친다는 게 상할 상자잖아요. 상신, 수술소가 있으며 심하면 총을 맞거나 칼에 찔려 죽고 교통사고도 당한다. 또한 이 시에 현침이 겹치면 그 작용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왜 시에 있으면 현침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까요? 원형이적으로 보면 미래인데다가 앞으로 내가 일어날 거니까 좀 작용력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자, 관식동림. 자, 한자를 보시면 이 관자하고 식자가 이 평관 정관할 때 이 관이고요. 이 식자는 우리가 식신을 할 때 이 식신인데요. 이 두 개가 뭐예요?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명의 경우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뜻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고장지에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첫 아이를 유산하거나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암시합니다. 혹은 타자 양육을 하는 경우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식 독림은 혼전 임신을 경험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갑술일주를 가지고 계신 분의 사주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양육을 했어요. 보육원을 하고 계셨는데 따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따님 두 분도 타자 양육에 해당이 되죠. 입양을 해서 따님 두 분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런 일주가 바로 이 갑술일주였다는 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자, 갑술은 양재 배석이 되고요. 자, 이제 포태적 해석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술일주는 양지에 거하며 거법을 봤다는 얘기죠. 재성은 양지. 자, 이 갑술일주부터는 일지 안에 있는 것을 거법으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양궁의 이 신금이 그러니까 양궁의 그러니까 갑술 양궁의 이 궁이에요. 그죠? 일주를 하나의 궁으로 보죠. 자, 양궁의 관대로 자하는 이 두 가지 해석 방법을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번엔 이해 가시죠? 이걸 하나하나 배석해서 설명했던 갑자순과 다르게 갑술수는 양지를 기반으로 하는 관대, 양지, 묘지가 각각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서로 간의 긴밀한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갑술일주에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 정화는 관대지의 자하며, 그죠? 신금은 정관이죠. 정관 관대지 자하고요. 정화 상관은 양지. 그리고 무토 재성은 묘지에 좌합니다. 자, 임수는 관대 종하고요. 병화식지는 묘지로 종하고 경금 평관은 세지로 종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포태적인 것을 살펴봤고요. 이제 포태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갑술일생은 기본적으로 사업가의 명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재고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상관인 이 정화가 재를 생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가의 명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갑술이 아니라 갑진일주라면 어떻게 될까요? 진토 안에 을개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겁재라고 하는 성분이 같이 있고 그다음에 편재라는 성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적인 사업보다는 투기적인 사업의 형태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상관은 양지 천살이죠. 이게 신살로 보면 천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천살이라 하면 태생적으로 종교나 신앙, 신심이 매우 깊습니다. 이거는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무교를
토탈해서 종교와 인연이 깊다는 걸 암시를 합니다. 자, 술 중에 신금. 자, 술 중 신금 관성은 양지에 있으며 양지이자 관대의 구조를 띠죠. 그죠? 이해 가시죠? 자, 갑술은 양궁의 신금 관성이 관대지에 놓여 있다. 그죠? 양지와 관대지를 어떻게 같이 설명을 하는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처럼 자, 상관인 정화가 관을 본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보통의 난명에서는 직업이 되겠죠. 이 직업이 상관에 의해서 상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공직에 있거나 직장생활을 할 경우에는 창업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지 자체가 의학업계에 종사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아까 누군가를 부양하고 길러내는 교육과 뭐 그런 것과 연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의학업계, 만약에 이분이 의학업계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술토의 양지 물상 그대로를 쓰는 그 직업과 인연이 깊고요. 그리고 일관된 경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갑술일주의 장점은 이제 능력이 강합니다. 단점은 이 관이 무력해지는 것이 단점이겠죠. 그리고 또한 이 술토가 팔자에 형이 들게 되면요, 사업을 크게 일으켜 비범한 성취를 보다가도 실패하면 야반 도주를 할 지경에 놓일 정도로 매우 위태롭습니다. 자, 파산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처궁에 깊은 병이 들고 이때 또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종교를 바꾼다는 얘기죠. 자, 한마디로 남자는 이 관이 무력하기 때문에 자식 문제, 여자는 남편 문제로 고민을 갖게 되는 일주가 바로 이 갑술일주입니다. 자, 갑술일생이 만약에 을축시에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을축시에 낳게 되면 생시에 관고를 놓아 남자는 자식, 여자는 남편과 생이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일시에 술토와 축토는 양지와 관대의 형이 성립이 되죠. 양지와 관대의 형이 성립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종래의 사회복지 사업 방면의 진로를 여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자, 여명의 경우에는 자식궁의 동태를 살피면 일시 공이 식상이 양지에 드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타자양육, 유경사업에 특히 힘을 쏟게 됩니다. 자, 또한 여성은 남자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간혹 과장이나 독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상관은 재화간을 보기 때문에 아우생화의 형태로 이 상관이 약간 무력하게 되죠. 그래서 허약한 아이를 두기가 매우 쉽습니다. 또한 여기에 형이 들게 되면 관식 독림의 혼전 임신으로 유산이나 낙태 등의 산핵이 우려가 됩니다. 자, 오늘 갑술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좌법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해서 봤다면 지금은 갑술 양궁에 있는 각각의 지장간이 상호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갑술 순서는 이렇게 이 궁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이 포태적 해석을 플러스해서 전체의 동향을 살펴보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